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순간은 뜻밖에도 모르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했을 때, 내 편일 거라 믿었던 사람에게 말없이 등을 돌렸을 때, 그 아픔은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단순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인간관계는 감정이 깊고 오래된 정이 얽혀 있어 더 조심스럽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자녀.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는 사라지고 말도 행동도 선을 넘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서운함이었지만 반복되면 그것은 감정 소진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고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가 필요하고 선이 필요할까?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길 바라며, 때로는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을 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은 배가 되고 상대에 대한 서운함은 마음속에 쌓이고 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왜 더 아픈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금방 잊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실망은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의 균형을 위해 경계, 즉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있어야만 기대도, 실망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너무 가까워질수록 말과 행동이 무뎌지고 때로는 존중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처럼 오래된 관계일수록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심리적 무장해제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서로의 경계를 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어색한 침묵도 배려로 넘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앞서고 말이 거칠어지고 때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툭 내뱉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중을 지켜주는 가장 건강한 거리죠. 경계라는 말,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랑도 부담이 되고 관심도 간섭이 되며 친밀감은 무례로 바뀝니다. 요즘 인간관계 스트레스라는 키워드가 자주 검색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지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악의가 없어서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무심한 듯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이야. 가족끼리 이런 말도 못해. 이런 말은 친한 사이일수록 듣는 이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고, 내가 외로우면 곁에 있어줘야 하며,
내 기분이 나쁘면 너도 함께 무너져야 하는 식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감정이 점점 고갈됩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땐 조건 없이 주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빌미로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선을 넘는 말들은 결국 우리를 감정의 빗속에 가둬버립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로감을 유발하고 감정적으로 소모되게 만듭니다. 관계에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안내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는 설명서를 쓰지 않을까요? 내가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줘. 나는 이런 말에 예민하니까 조심해줘. 이런 말은 다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도 우리는 그걸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관계는 서로를 잘 알기보다 서로의 선을 지켜주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나의 감정 사용 설명서를 슬쩍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설명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리두기, 친한 친구와의 거리 유지는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서운함이 생겼을 때 곧바로 따지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이런 연습이 바로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성급기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 거리 두는 법을 말하면 그럼 가족도 멀리 하란 말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급기란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랑하겠다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선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그으세요. 그 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무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참는 것에 익숙해져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괜찮아를 습관처럼 말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그 괜찮음 속에 숨겨진 감정, 이제는 거내어 마주보셔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모든 관계에 휘둘려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긴 만큼, 다음 관계에서 더 조심하고 더 움츠러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급기라는 자기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의 과정은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너무 가까워졌을 때예요. 가까워지면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지면 함부로 대하게 되니까.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란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요. 사랑에도 선이 있고, 우정에도 선이 있고, 가족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은 단절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거리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사랑한다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친하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